매달 10만 원만 넣었을 뿐인데 3년 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무려 1,4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예요. 바로 청년 내일저축계좌인데요. 원금의 4배를 돌려주는 시중 어디에도 없는 파격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계좌의 가입 조건이 확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중위소득 100%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내가 아직 가입할 수 있는 건지, 1,440만 원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청년 전용 적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내가 10만 원 넣을 때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주는 거예요. 일반 적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연삼에서 % 이자가 전부잖아요. 1,000만 원을 넣어도 이자가 30에서 5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이 계좌는 다릅니다. 내가 넣은 돈의 3배를 정부가 그냥 얹어줍니다. 사실상 연 수익률로 따지면 수백 %에 달하는 셈이에요. 은행 적금, 주식, 코인 어디에서도 이런 수익률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서 만기 수령액이 1,44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은행 이자까지 별도로 붙어요. 만기 수령할 때 한 번 해봤습니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근로 활동을 하는 청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규직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까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 이상 소득만 증빙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든 배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만 하면 돼요. 참고로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이직을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대체 뭐가 바뀐 건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겁니다. 먼저 2025년까지의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했어요. 중위소득이 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을 따지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50에서 100% 구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가입 자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돈 10만 원에 정부 10만 원 합쳐서 월 20만 원이 적립되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차상위 이하 청년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위소득 50에서 100% 구간 청년은 아예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됐어요.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입 가능했던 사람이 올해부턴 문이 닫힌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입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겁니다. 복지정책의 보편성에서 선별성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의 넉넉한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혜택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 선발 확률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해요. 주민등록상 나이 기준이고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네 번째, 근로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프리랜서, 자영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인데요. 이건 단순히 내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고 거기에 재산까지 더합니다.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에 합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내 월급이 적어도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50%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2026년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약 12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약 21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약 268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약 325만 원 이하입니다. 자취하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소득 인정액이 128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니까 기준을 넘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복잡하시죠? 걱정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본인이 독립세대인지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1,44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매월 저축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 돈 1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더해져서 월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내가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통장엔 4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3년, 36개월 동안 하면 40만 원 곱하기 36개월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 적금 이자가 최대 연 5%까지 별도 지급되어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수령액은 1,440만 원보다 더 많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3년간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총 360만 원뿐이에요.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이니까요. 그런데 돌려받는 금액은 1,440만 원 플러스 이자,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그냥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 버는 20대 대학생도 가능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30대 청년도 물론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급여이체 내역이나 근로내역서, 사업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이라면 내일 키움 짱여금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의 추가 보너스가 있어요. 이걸까지 합치면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소식을 듣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이미 가입했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025년 이전에 가입해서 계좌를 유지 중인 분은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50에서 100% 구간으로 월 10만 원 지원을 받던 분도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되어 이번 신규 모집 중단은 오직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한 분들은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존 가입자라도 3년간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만기까지 조건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3년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이걸 하나라도 놓치면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활동 유지입니다.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해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끊기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수 교육 이수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자산 형성 교육 총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재무관리나 자산 설계에 대한 기본 교육인데요. 교육을 빠뜨리면 만기 때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생겨요. 다행히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초반에 빠르게 끝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나중에 미루다가 깜빡하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입니다.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정부 지원금을 어디에 쓸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한정돼요. 그래서 가입 전부터 3년 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연 1에서 2회 공고가 나와요.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접수하세요. 인기가 많아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접수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으로 챙겨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한 발짝 더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함의입니다. 정부가 가입 대상을 차상위 이하로 좁힌 건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복지정책이 보편성에서 선별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월세 지원 같은 다른 청년 정책에서도 소득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 가능한 제도는 미루지 말고 조기에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봐도 이 계좌의 가치는 독보적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연한상 기준 300% 이상이에요. 주식에서 연 20% 수익만 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좌는 300%입니다.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어디에 투자해도 이 수익률을 보장받긴 불가능해요.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다른 투자보다 이 계좌부터 먼저 채우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위험은 제로인데 수익률은 최고니까요. 청년도약 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니 두 계좌를 동시에 활용하면 자산 형성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내 월급만이 아닌 가구 전체 재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은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분리, 건강보험 독립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이 부분은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관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기에 1,080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가 한 푼도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 이자 소득에는 15.4% 세금이 붙는데 계좌는 면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도 없어요.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내 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같은 금액을 일반 적금에 넣었다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계좌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으니 실질 수익이 훨씬 더 높은 셈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자격이 되는 청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회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이것뿐이에요. 지금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다음 모집 공고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가입했다면 3년간 꼭 기억할 세 가지: 하나, 근로활동 유지; 둘, 필수 교육 10시간 이수; 셋,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1,440만 원의 목돈이 여러분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